오셨어요? 28페이지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하는 행위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말하죠. 도시군 계획설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 걸 공부했는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에 따라 결정된 시설. 자, 여기에 도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입안, 협의, 심의 해서 결정되죠. 그럼 이것을 이제 고시를 합니다. 지형도면도 고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얘를 뭐라고도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르고, 이 도시군 계획을 설치하는 행위를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럽니다. 다시 거꾸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는 기반 시설 중에서 뭐 시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폐차장이라든가 하는 것 등등등 일정한 시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은 언제나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여 설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것 원칙. 이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이렇게 결정 고시를 하면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얼마 이내요?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여기는 이 도로 건설하는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가 도로 부지를 또 언제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해야 되겠죠. 보상 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런 거 사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물론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죠. 돈 마련하는 계획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1단계, 2단계가 있죠. 1단계는 얼마 이내 하는 거예요? 1단계는 3년 이내, 그리고 2단계는 3년 후 이렇게 되는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사람, 사업 시행자 있고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할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 사업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이제 고시를 해줘요. 그러면 사업을 이제 시행할 수 있겠죠.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가 있다. 그럼 그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여기 있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건축물, 정착물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 이 사업 관련된 인접한 토지를 내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이건 수용하면 안 되겠죠.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고요.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변경 제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기간 동안 1년, 3개월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잠깐 측량을 해서 드나드는 거 있을 수 있죠. 이제 토지 출입 등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사업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해서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준공 검사를 받고요. 준공 검사가 끝나면 이제 공사가 끝났다고 공고를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그럼 우리는 가서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준공 검사는 과로. 자, 과로한 것들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략은요.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누가 입안했죠?
특별시장, 군수. 얘가 위반할 때도 있네요. 국장, 도지사. 그렇죠?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건 지구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여기까지만 결정권이 있죠. 자, 시장 군수 결정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 하는가부터 한번 보면요. 단계별 집행계획 여기부터 볼까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보면요. 얘가 수립하는 거예요. 특광별별 장소. 지가 저 도로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설치할 것인가? 누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특별시장, 군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 도로를 국장이나 도지사가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있잖아요. 얘가 위반할 때도 있죠? 둘이상이 시도에 걸치거나 시군에 걸치거나 국가에 관련될 때. 그럼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수립하고,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누가 사업하느냐? 다시 원칙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도로 설치하겠다고 처음에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야 되겠죠? 계획 세운 사람이. 그런데 얘가 할 수도 있어. 얘가 계획을 세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사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있고, 사업을요, 지자체나 국가가 맨날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현대국가에서는 공공기관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켜요. 한국도로공사 이런 것들.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하는데, 얘네들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대표성을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얘네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여기는 건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강의할 때는 한국공사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택법에서는 뭐 틀릴 사람 없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근데 시험에서 한번 그걸 지문에 답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당장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매도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에 틀린 게 한 거 있었어요. 그런 것들 아주 예외적인 것들이고 그런 까지 뭐 꼼꼼하게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실수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자, 한국 무슨 공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이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고, 여기는 행정청 아닌 사업시행자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다 공적인 사업시행자예요. 이들이 아니고 민간에게 맡길 수도 있죠. 사인에게도 사업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인에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려면은 이 사람은 저기는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는 이미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만 얘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나중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부당한 특혜 시비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남의 땅을 뺏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제가 사인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하려면 그 요건을 말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꼭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는 꼭이에요. 꼭. 여기를 내려면 너무 길어져요. 얘를. 한국 무슨 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여기는 숫자를 주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틀렸죠? 그리고 이 숫자도 틀리게 될 때가 있어요. 토지를 2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그러니까 지방공사 이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요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걸 도시개발법으로 확장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은요,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럴 때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사업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땅을 몽땅 100%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토지 소유자나 지방 이전 법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 등등등이 사업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전체 토지의 얼마? 3분의 2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 이제 수용하려면 했고, 여기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했지만, 이 사업시행자 지정 받은 사람은 나중에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 받으려면 이 말이나 사인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할 말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자 여기도 한국공사, 지방공사 이 요건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여기도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50초 한 애들 이런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0초는 얘네들이 50 이상 초과해서 출자한 공동출자 법인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인해서 못 나오지만 시험에서 여기서는 나올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여기는 그 주체를 말하려면 누구누구를 제외한 경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자, 토지 소유자나 지방 이전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1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래도 주로 여기서도 얘네들은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틀렸죠? 여기서 이제 지정 요건 관련된 거 받고, 뭐 여기서 야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뭐 답으로 막 한 3-4번 나왔는데 뭐 지금 아무튼 다 한다 생각해서 언제 나올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근데 전보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이제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 되는데, 도시개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누구한테 줬어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결정이라든가 지형도면이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인 시장 구수는 결정권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누구까지만 결정권이 있어요? 대도시장. 그래서 실시계획을요. 여기 있는 자 중에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인가를 받고, 얘네들은 인가받을 필요가 없고, 도시관리 결정권자니까 여기서부터 전적인 결정. 나중에 공사 끝나도 얘네는 준공사를 안 받아도 되고, 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준공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준공사 받아야 돼요. 여기서 시장군수까지는 안 물어봐요. 그럼 도시군관리 관련된 건 너무 어려우니까 물어보는데, 만약에 군수 그럼 실시 인가 받아야 돼. 도지사에게 군수 준공사 받아야 돼요. 지방공사, 한국공사 인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그럼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받아야 돼요. 권한자가 계속 통제하는 거예요. 국장에게 실시 인가 받았다. 누구한테 준공사 받아요? 국장에게 받아요. 이건 기본 원칙.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봐도 되겠고,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지만 다시 정리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따로 외우지 말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연계해야 돼요. 자, 누가 관리계획 위반하죠? 특별시장 군수.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력도 내가 이거는 언제쯤 설치하지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무분별하게 선거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막 남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믿고 얘가 언제 설치하겠다 생각이 있겠죠. 얼마 이내에 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력을 얘가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위반할 수 있으니까 얘도 수립할 수 있고, 그럼 계획한 사람이 사업도 해야 되고, 얘도 계획할 수 있으니까 얘도 사업할 수 있고, 근데 몽땅 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지금은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고, 사인에게도 맡길 수 있다. 사인에게 맡기려면 특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실시계획 작성했어요. 특별시장부터 대도시장까지는, 국장부터 대도시장까지는 자기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인가를 안 받고, 준공사도 안 받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이제 통지를 받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서 도로를 이렇게 놓겠다고 얘네들이 결정했는데 도로가 엉뚱하게 놓아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사 끝났더니. 그래서 인가도 받아야 되고 준공사도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은요, 저 도로공사가 20년 걸릴 것 같대요. 분할해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할해서 할 수 있고. 자, 이가권자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죠. 이제 조건을 붙이고, 저 도로에 보니까 너무나 졸음쉼터 같은 거 요즘 문제되니까 중간중간에 1km마다 졸음쉼터를 만들어라, 조건 같이 붙일 수 있어요. 그 조건은 타당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당하지 않으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근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뭘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이행 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인. 이제 이거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요? 얘가 예치해야 된다. 가지고 먹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박전한테 먹튀한 거 아니냐니까 먹긴 먹었지만 튀진 않았대요. 그랬다고 그러더니 맞는 말이죠. 거기서 계속 텍사스에서 활동했으니까.
그래서 자, 조건은 목티. 얘한테 부과받는다. 이 두 가지. 이것도 얘 적용 없죠? 이것도 적용 없어. 어디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 보증 같은 거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분할과 조건 이행 보증금만 알면 됩니다. 실시계에서. 자,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 근데 수용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그에 따르면 돼요. 근데 수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절차 있겠죠? 그 절차를 국토계획부에서 다 실으면 관련된 것들을 법에서 다 실으면 법전 하나가 백과사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련 법을 적용하고 있는 법이 있으면 갖다 빌려 쓰면 되죠? 그 법이 뭐예요?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말 기니까 그냥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면 된다. 근데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공익사업법의 수용 절차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토계획부에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어디 갔어?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시제는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 제가 뭐 있었던, 있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제가 편하게 했습니다. 자,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좋다예요. 사업에도 좋다. 사업인정 고시. 실시계 인가 고시. 사업에도 좋다. 자, 사업이 목전에 닥쳤을 때 수용하라 이 말이에요. 사업하기면 100년 전에 수용하지 말고 그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시행계획 이런 말 하면 그게 뭐예요? 사업인정하고 같은 거예요. 주택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기억 안 해도 돼요. 제가 자꾸 말할 때 이때부터 사업해도 좋다는 공사를 해도 좋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단어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시계획, 시행계획, 사업계획 승인 있으면 이걸 봐요. 근데 다만 도시개발법에서는 좀 달라요. 도시개발법에도 실시계획 인가라는 제도가 절차가 있는데 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개발계획에서는 수용 방식일 때는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자세한 목록 이것을 세부 목록이라고 해요. 세부 목록, 수용 대상인 재산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만 달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세부 목록 고시. 이제 이거 고시해주고 이거 이제 보상 수용 대상이에요.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밝혀주면.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요. 일시 사용하려면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기 3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알려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토지에 출입하는 거는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재산권 제한이 작죠? 출입하는 거니까. 동의 받을 필요 없고 대신에 출이니까 며칠이에요? 7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알려야 됩니다. 소유자, 관리인, 점유자 하는 말들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하는 말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거기 상대방은 뭐 틀리게 안 해요. 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소유자.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작지만 사생활권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 야간에 출입할 때. 물론 우리 법전에는 일출 후, 일몰 전 이렇게 되세요. 자, 일몰 후, 일출 전. 어두울 때 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승낙. 이건 점유자인데 점유자 승낙을 받고 승낙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는 조건이 뭐 택지라든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 택지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담장으로 둘러싸이는 토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까지는 기억 못해도 야간 이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야간에는 택지에 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 토지 출입 하나만 더 확인하면 토지 출입은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죠. 그렇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적으니까 이건 이제 사생활권 침해가 크니까 승낙 받으라는 거고. 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냐 있죠. 얘네들 있을 수 있죠.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들은 특광별별시장구소에 허가를 받아서 출입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이것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요, 허가 받을 필요 없겠죠. 허가 필요 없습니다. 남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닐 때는 특광별별시장구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차 사업시행자의 권한. 뭐 무료로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뭐 관계 서류라든가 하는 것들은 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답으로 처리 안 됩니다. 뭐 무시해도 되겠고. 여기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28페이지. 도시공객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도시적에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도시외의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시외의적은 기반시설이 더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외의적은 여기보다도 더 많이 허용돼요. 관리기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두 개를 나눠서 공부하면 의미가 없어요. 기억 안 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찾으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도시적을 나올 겁니다. 도시적 아니어도 얘네들은 도시 관리기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공공정사에서 시장이 폐가 아파 종합의료시설에 가서 주사를 맞고 죽어서 장사시설로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봐도 돼요. 이거 말고 더 있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기억나는 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단일 문제를 안 물어봐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해가지고 네모에다 몇 개인가 이런 것들 안 물어봐요. 이런 문제는 5문제 안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보다 이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다 박스에 있는 걸 다 외워라 그러면 너무나 양이 많아져요. 이런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오 보통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돼요. 이제 지문 중에 하나 정도 나오는 거니까.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이거는 힌트가 TV버였어요.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설치해도 무방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보시라고 있고. 전기 공급 설비, 전봇대 같은 것들도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죠.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돼요. 또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근데 변전소, 발전소 같은 것들은 이것은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신중하게 이런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변전소, 발전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 설비, 이것도 도시군 관리 거쳐라는데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중요한 것들, 의미 있는 거. 이게 불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변전소가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데 혹시 나올 가능성이 뭐 이런 지문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변전소 도시군 관리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이제 취지를 말했으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천자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초고압이니까. 이제 이거는 뭐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막 띄어요. 이런 거 자꾸 강의하다 보니까. 여기는 15만 4천 볼트의 초고압 뭡니까? 송전 설비가 매설되어 있으니 여기서 뭡니까? 토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에 연락을 하기 바란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러고 써 있더라고. 변전소는 도시군 관리 필요하다. 자, 공동구는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미리 지하 매설물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 전기, 통신, 수도, 중수도,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을 매설해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공동구.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설치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미리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에 초과할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미리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도록 하는 공동구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 수중, 연례 이걸 공급하는 자들은
공동구가 설치되면요, 여기에 빠짐없이 수용을 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하거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고 가스관, 하수도관 하는 것은 이거는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할지 여부를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소용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친다. 공동구는요, 누가 설치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사업구역에 있는 대지 조성이라든가 시설의 설치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구는 강제적으로 법에서 강제됐기 때문에 이 공동구 설치 비용을, 이 비용을 누가 내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 얘네들 있으면 얘네들 공동 부담한다. 사업이 끝나고 저걸 관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것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관리는 특광별별시장군수가 하고요. 관리비는 누가 내야 돼요? 점용자가 내야 되겠죠.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이 관리자가 정해주면 이제 점용자가 이제 관리자가 정해주면 점용자가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공동구를요, 계속 점검을 또 해야 되겠죠. 가스관에 누수가 있는가, 수도관이 뭐 녹이 슬지 않았는가, 이런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관리자는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요. 몇 년마다 수립해야 돼요? 5년마다 수립해서 저 안전 점검을 얼마마다?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비용들을 얘가 내는 거죠. 점용자가. 관리 비용 같은 거, 안전 점검 비용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공동구입니다. 그래서 200만 초과할 때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공동 부담,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참고사항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것들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고 시험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공동구 설치되면 꼭 수용해야 되는 것,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가스관, 하수도관 수용이 가능하냐 물어봐서 이제 가능한지 결정하니까 임의적 대상이다 이렇게 외웠고요. 자, 관리 특별시장 군수가하는데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관리 비용은 점용한 자가 부담하고 하는 건 지금도 뭐 문제집이라든가 교과서에 없어진 제도 같은 것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꼭 저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는 거. 혼자 어쩔 수 없이 혼자 풀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자꾸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요. 틀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것도 많고요. 광역시설은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이다. 둘 이상의 특광별별시군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둘 이상의 특광별별시군에 걸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아시고 구별식은 없다고 보여져요. 둘 이상에 걸쳐 있으면 둘 이상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광역시설로 하는 거예요. 둘 이상에 걸쳤는데 둘 이상이 이용 안 한다. 그러면 광역시설하고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걸 문제집에서 가끔 뭐 구별해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 광역시설 둘 이상 관계되면 광역시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 둘 이상이 관계가 되죠. 그럼 단독으로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 단계별 집행계획 얼마 만에 수립해야 돼요?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로를 파주시장이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사업은 당장 안 해도 적어도 언제 할 건지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주라는 거고 내가 파주시장이 이걸 설치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법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설로 의지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파주시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획을 3개월 만에 바로 수립 못해요. 그런 것들은 2년 이내에 수립해주면 돼요. 이제 2년보다 얘가 나와요. 2년 뒤에 붙어 있고 나오면 얘가 나옵니다. 답으로 나오고 나올 때는 자 원칙 얼마 만에 수립해야 돼요? 3개월. 그냥 그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단서는 2년이지만 앞에 본문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틀려요? 얼마?
3개월 이내 수립해야 3개월 이내. 제도가 최근에 바뀌어서 이제 바뀌게 과도 게이트를 때는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예 다 빼버리고 안 했는데 이제 그때 달라져야 돼요. 제도가 언제 바뀌었는가, 이제 언제쯤 출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에는 아예 안 했는데 이제는 조금 자세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신에 입주기자 같은 건 제가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없을 거니까. 단계별 집행기획은 3개월 했고 그 다음에 또 3이 나와요.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후. 2단계를 매년 검토해서 파주시에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도시군 계획설 중에서 1년마다 2단계 있었지만 1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매년 검토해야 됩니다. 매년 검토한다. 그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에서 도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 도로 설치하는, 여기 아마 그럼 지상철 설치하는 곳이라고 해볼까요? 경전철. 자, 경전철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경전철 아래 하부에 조그마한 뭐 공작물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이제 상식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말이 나오면 그렇게 찾으시고, 그 양이 많아서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소개는 안 해놨어요. 교과서에. 자, 원칙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도시공개설 결정고시 후에, 고시했네요. 결정고시 후에 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아직 단계별 집행기획도 수립 안 했어요. 3개월 이내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안 하고 있어요. 또는 단계별 집행기획은 수립했는데 이 도로 설치 계획이 1단계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적어도 몇 년 동안 사업 안 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랬을 때는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다시. 일반적인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받아야 돼요. 여기도 일반적인 토지보다 규제가 더 많은 거죠?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서 가공 재개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공작물, 재축, 개축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안 돼요. 가설 건축물은 뭐 신축도 되지만 3년 동안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건축부에 가면 존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3년이에요. 3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년 검토해서 3년 됐는데 여전히 1단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3년 또 연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3년이라는 것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3년하고. 공작물 재축 개축할 수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할 때가 목전에 닥쳤어요. 사업할 때가 닥치면 특광 별별시장군수가 3개월 전까지, 사업 시행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철거를 이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철거해라. 누구한테요? 이거 설치한 사람에게. 뭐만? 가설 건축 공작물. 재축 개축은 철거 통지 안 해요. 이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원래 있던 거잖아요. 재축 개축은. 근데 가설 건축물은요, 없는 거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거해야 돼요. 그 밑에 도시공개설 부지에서는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만 안 되고, 다만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거나, 뭐 이거는 있는 놈만 읽어도 되겠어요. 더 쉬운 거, 명확한 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허가를 받아 가공재개, 그리고 가공재개를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형질 변경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된 거가 허용되면 부수적인 것들은 당연히 허용되겠죠. 맨 밑에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된다. 여기 3개월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까먹는 거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100번 해도 까먹더라. 어디서 이랬냐면, 자, 넘어갑시다 안 했는데 넘어가는 거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까먹잖아요. 여러분들이
필기하지 마세요 해도 필기하는 거 보면 까먹어요 맨날. 이런 거 까먹는 건 너무 당연하죠.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계속 더 이제 속으로 울컥할 때가 있지만 울컥하면 안 되겠구나. 모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계속 하는 말도 기본적인 또 까먹을 수밖에 없는데 뭐 저만 또 이런 주의사항 하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도 하니까 어렵겠죠 여러분들. 자, 3개월 그 위에 3개월 3년 했죠? 가운데 몇 년 있어요? 2년 있는데 제가 볼 때 올해는 제일 중요한 건 3개월. 제일 여기 3개월.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자, 3개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거 같이 보라 이 말입니다. 까먹지 말라고. 자꾸 까먹을 수 있거든요. 묶어서 보시고. 묶어 드렸나? 전에 묶었어요? 30페이지 도시공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금 봤죠? 누가 하는 게 기본이에요? 특별시장 군수. 그런데 둘 이상의 특광 별별 시군에 걸치는 경우 이제 걸친다 하면 못 해야 돼요. 걸치면 협의죠, 협의. 그래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같은 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해주면 돼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되면 국장. 이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분들은 이걸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여기서 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나 그렇다 생각하면 어디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들은 지워버리세요. 그럼 이제 교과서가 좀 더 단순해지잖아요. 이렇게 알고 확실히 아는 것, 어디나 적용되는 것, 이게 내가 정리가 좀 소화가 됐다 이런 것들 지워버리세요. 이제 오히려 근데 여기에서만 적용된다 해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은 오히려 헷갈려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지원하도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근데 국장이 할 수도 있죠. 국가계획 관련된 거나 필요할 때, 광역계획 관련된 거나 필요할 때 꼭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지정받은 시행자 있을 수 있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런데 지방공단 등이 아니고 법이 정한 일정한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3분의 2 소유하고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제가 기부채납이라든가 무상 귀속시키려는 자 너무 복잡하니까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나와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요? 지방공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이제. 실시계인가 분할할 수 있고 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아닐 때는 인가 받아야 되고 조건 붙일 수 있고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까지 이제 여기서 봤고.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을 해서 필요할 때 시행자는 관련된 공적 서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고 이건 다 맞는 말 나올 거고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 이 물건 관련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공익사업법 준용하고요.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필요한 토지죠. 인접한 토지는 수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국공유지로서 도시공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다른 목적으로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토지 출입 지금 본 거죠. 근데 이 토지 출입 행위는 이 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기초사 과정에서도 토지 출입한다 하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이제 일시 사용할 때는 상대방 동의, 3일 전까지 통지. 토지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통지. 야간에 하려면 승막 닫고 통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사업을 위한 경우, 개발도 관리구역 정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지가 동향 조사를 하는 경우 뭐가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원칙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 토지 출입 허가받고요. 7일 전 통지. 근데 행정청은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자, 야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이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있고요. 점유자. 일시사용 변경 받습니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사업 주체나 행정청이 보상해야 되겠죠. 준공사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부담까지 보고 10분 쉬었다가 매수 청구 보겠습니다. 비용 부담.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요 국장이 했어요. 여기 볼까요? 국장이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사업 시행. 얘가 할 수 있죠. 얘가 했더니 이러한 자치단체가 아주 큰 이익을 봤어요.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비용을 이거는요 토지에 관한 이용 관할권은 국장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토지의 어떤 결정권은 국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든가 물론 의견은 듣겠지만요 하는데 이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이 이 사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다음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도지사가 사업할 수도 있죠. 시도지사 할 수 있죠. 근데 자기의 시도에 속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이익을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둘리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협의가 안 되면 보통은 토지에 관련된 문제는 국장이지만 이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행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행장이 결정해줘요. 도지사가 자기 관할구에 있는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의견 듣고 부담시키면 돼요. 근데 도지사라 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시군에 이익을 받은 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협의를 해야 돼요. 자기 관할권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국장이 나오면 안 되고 행장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찾을 수 있어요. 그것만 국장이 아니고 행장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기장은 토지 관련하지 말고 비행이나 몰아라 그랬어요. 기장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니까 또 그 공부하는 기획재정부니까 예산인데 이럴까요? 착각할 수 있어. 기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제 매수 청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